예, 그러면서 STO로 인한 다양한 사건, 사고들 또 위험성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험이 있는 곳에는 결국에는 규제가 적용돼야겠죠. 이 STO 관련해서 규제 상황 현재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증권형 토큰은 소유권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토큰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거래 비용은 낮추고 네. 투자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과 연계돼서 토큰을 매매 거래한 후에 부동산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이런 부분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증권형 토큰, 이 STO와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한 차례 뜨거운 감자, 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SEC가 리플을 상대로 증권형을 띠고 있는 토큰이다라며 고소를 했던 건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STO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미국인 경우는 투자자는 보호하면서 어떤 기업 등에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형 토큰 STO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을 했고요. 이 가운데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벤처나 스타트업 등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기반을 마련했다. 즉 미국인 경우에서는 육성과 규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인 경우는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STO를 증권형 토큰을 승인을 하면서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STO를 향한 규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풀이가 되지만 이 반면으로 일본에서는 오히려 STO가 다른 영향을 주기도 했다면서요. 예, 일본인 경우에는 그 선규제, 후육성을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마운트 콕스와 네. 코인 체크 거래소 해킹이라는 그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에 우선은 투자자 보호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그 법안을 개정을 했는데요. 지난 2019년 5월과 202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결제 관련 법안을 개정을 했고요. 지급결제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 토큰 발행은 금융상품거래법에 적용을 시키면서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에 그 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부정행위나 그 풍설이 유포, 시세 조정 금지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로 하는 추가를 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즉 일본인 경우에선 증권형 토큰 STO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과 일본에서 STO가 어떠한 형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한국에서의 STO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해 3월 달에 처음으로 시행된 특검법에 의해서 가상자산의 개념,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 빼고는 어떠한 기본법 자체가 없다. 즉 대한민국인 경우는 증권형 토큰 STO 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2018년 당시에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그 발표를 한 이후에 별다른 논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심지어는 그 금융당국에서는 국민들이 그 대규모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인 경우는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선을 그었죠. 일찌감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선진 국가는 참
대두되는 케이스다. 네. 이 경우를 봤을 때 대한민국에 과연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 가치를 정부 당국이 스스로 부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